이런 중국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상무장관이었던 지나 러몬드 전 상무장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제재나 수출 통제는 과속 방지턱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기술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요, 아주 뛰어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야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중국은 국가 전략 차원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각 공정에 서방의 주요 업체 ASML이 있으면 ASML,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가 있으면 삼성전자, TSMC가 있으면 TSMC, 이게 각 나라마다 나눠져 있는 반도체 체인을요, 자기 나라에 거기에 대응하는 회사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미러링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인구 10억에서 나오는 그 천재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니까 과속 방지턱이 있을 뿐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어찌 됐든 중국이 질주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리면, 제가 과거 언론사를 다닐 때 워싱턴 특파원 전에 한 뭐 10몇 년 전입니다만 중남미 특파원을 1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페루에 있는 화웨이를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 화웨이 통신 장비가 이미 중남미를 확 먹어치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먹나라고 해서 중국 업체들한테 이메일을 다 보냈는데 페루 화웨이에서 취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갔는데요. 전 정말 놀랐습니다. 빌딩이 한 50 몇 평 되는 공간이었는데 거기 정말 100명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책상에서 모니터만 보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화웨이가 그때 이미 거의 페루에서 통신 장비를 1위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화웨이의 지사장으로 만난 사람이 32 살인가 34 살의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2평 정도 되는 사장실에서요, 정말 조그만 책상 하나 놓고 라꾸라꾸 침대 같은 거 놓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하는 거였어요. 그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 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딴 거 없다. 클라이언트들의 문제가 들어오면 우리가 가장 늦게까지 일하고 가장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다. 삼성보다 2-3일 더 우리가 빨리 한다. 삼성은 우리만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취재 수첩에 적은 건요, "화웨이가 1등 기업이 된다."라고 제가 적고 빨간 줄을 그어 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무서운 기세를 사실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지금 52시간법으로 뭐 이렇게 말하지만 중국의 그런 뛰어난 인재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강압으로 눌러서 그 격차를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처럼 사실 그걸 이기려면요, 미국처럼 아예 돈을 때려부어서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전 세계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든가, 아니면 우리도 그에 맞게 일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정쩡하게 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게 역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중국이 이렇게 빨리 따라올 줄 알았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미국이 화웨이를 맨 처음 제재한 것도요, 화웨이가 뭐 군산 복합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요, 아마 그중에 누군가도 제가 화웨이에서 받은 느낌을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